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정말 오랜만에 시원시원하게 올라가 주면서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수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2.18포인트, 0.99%로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2270선을 돌파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17.37포인트, 2.26% 오른 787.25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그동안 계속해서 국내 증시를 억눌렀던 악재들이 호재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로드맵이 제시가 되면서 불안감이 다소 해소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계속해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던 달러화가 지난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금리 인상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는 우리 시장, 그 안에서도 더욱더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보석 같은 히든 종목은 분명히 있겠죠.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히든 분석과 전략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히든스타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을 맞추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8월 31일까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이벤트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로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8월 31일까지 계속되고 있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입니다. 전문가 이름과 또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나 사이트에서 발표가 됩니다. 자,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죠. 전문가 VIP 체험권,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1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유럽 여행 왕복 비행기 티켓 무려 3분께 전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8월 31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2분 소개해드릴게요. 단타장인 전문가님 그리고 신사임당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얼굴이 좀 밝으세요. 아무래도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또 아무래도 이 증시가 어느 정도 살아났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같은 시기 블랙 프라이데이가 뭡니까? 정말 이 세일을 온전하게 다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종목들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별로 해가지고 저평가주들 공략했다면 단기간에 지금 수확을 하실 수 있는 기간이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종목들을 편입을 하지 못하시고 이제부터 증시가 살아나면서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계속해서 나타나 줄 텐데 이 구간에 관련된 종목들을 순차적으로 다 단기적으로 모두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따라오시면 단기간에 수익들 다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까지 참고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들까지 한번 브리핑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차장인 전문가께서 오늘 코스피 정리도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반도체주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SK 하이닉스도 좀 올랐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코스피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을 주려면은 IT 반도체의 반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실내로 들어가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주,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IT 반도체 필수적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삼성전자 필두로 해가지고 과거에 이제 안암전자라든지 다른 종목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현재 상황에서는 좀 관망세로 일관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면 일단 1차적으로 코스닥에 일단 매수세라든지 투심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증시에 해당되는 종목들 예를 들면 남북경협주라든지 제약주 위주로 먼저 보시고 추후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MLCC 관련주도 이제 본격적인 상승 파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큰 수익을 한번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심사인단 전문가와 함께 코스닥 한번 짚어볼게요. 오늘 코스닥 외국인과 개인이 좀 끌어올린 것 같아요. 외국인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해도 될까요? 네, 일단 어제 제가 이 히든스탁 방송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수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750포인트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61선, 이 60주선을 수렴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지수가 깨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어떤 흐름이 나와줬습니까? 61선을 지지를 받아주면서 2%대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상승폭을 키워주고 있지만 마의 800포인트가 어느 정도 버텨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 눌림이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장까지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나 다시 한번 눌렸다가는 그런 이제 단기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이 구간에서 뭐 조만간 61선을 터치해준다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열어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의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미 지수와는 무관하게 종목들이 고점 대비 50%에서 60%의 하락률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제약주, 남북경협주, 4차 산업, 가상화폐 등등등의 테마군들이 고점 대비 50%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줬고요. 제약주가 제 아무리 악재들이 나와주더라도 이미 많이 빠졌고 증시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제약 바이오가 상승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는 한 테마를 가지고 쭉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이 순환매 시장에 맞춰서 종목들을 매수 매도 하면서 짧게 수익 실현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 코스닥 시장 움직임 아직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모레장, 꾸준히 증시의 움직임에 크게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글로벌 악재에 면역이 들어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때 안정적으로 이 과대 낙폭주 위주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신다면은 꾸준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두 표정이 많이 밝으시네요. 오늘 반도체 대장주부터 바이오주까지 많이 상승한 장이었는데요. 지금까지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단타장인 전문가님 에코마이스터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오전에 장 초반에도 그렇고 장 마감할 때도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이야기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 에코마이스터 하면 철도주로서 남북경협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살아나고 있는 가장 먼저 이제 그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업종이 제약주하고 남북경협주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인 제가 이제 남북경협주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제가 현재 제약주와 남북경협주 중에서 남북경협주를 먼저 좀 이제 살펴보고 싶었기 때문에 들고 나왔습니다. 에코마이스터 역시 제가 지난주에 남북경협주를 계속해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동양철강 이후에 현대로템, 철도주들까지 드리면서 그 푸른 기술도 눈여겨보시라, 그리고 이제 안 올라간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에코마이스터 상승세가 상당합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금이 이제 어느 정도 그 5일선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고, 신규 진입은 조금 위험하나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추가 수익을 노려봐도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남북경협주도 어떠한 차트가 많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냐면 바닥 구간,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 혹은 121선 장기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은 이후에 지금 과매도 시그널이 나와주고 나서 상승 횡보, 그리고 재차 상승, 이러한 패턴으로 계단식 상승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에코마이스터 역시도 그러한 상황이고 아직 고지는 멀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추가 상승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잔량을 남기셔서 좀 더 높은 수익을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철도주들 이외에 아직 출발하지 않은 남북경협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동양철관이라든지 현대로템, 이 수익 이외에 추가적인 남북경협주들을 공략해서 수익을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남북경협주 한번 눈여겨보셔서 늦지 않은 수익 마저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특강 해주셨잖아요.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그래서 네, 제가 그렇죠.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추적하면서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 그대로 가더라고요. 오늘도 네. 한번 히든 종목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사인당 전문가의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남북 경협주와 제약주 얘기하셨는데 제약주네요. 신신제약. 우리가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붙이는 그 파스 만드는 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앵커님이 몸이 많이 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신제약을 생각하시면 뭐 신신파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는 치매 관련된 종목으로서 상승폭을 키워줬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제 특징주로서 녹십자세를 말씀을 드렸고요. 면역항암제 관련된 종목들 후속주로서 줄기세포, 그 다음에 이제 치매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장이 삼중바닥 형성하고 치매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폭을 키워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 신신제약이라는 종목을 특징으로 좀 뽑아볼 수가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을 이 지지 구간으로 발현하면서 어느 정도 삼중바닥 형성해주고 오늘 장에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폭을 키워줬습니다. 그래서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고려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중바닥을 형성을 해준 다음에 이 60일선을 수렴을 하고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명문제약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중 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오늘 장이 미비하지만 그래도 10%대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많은 종목들이 이 3중 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올라와 줄 때 어떻게 옥석 가리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후에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일단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는 3중 바닥을 형성을 하고 61선을 도전을 하고 지지를 받아주면서 지금 급등 시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전에 어떤 흐름이 나와줬습니까? 반년 이상 거래량을 죽였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중 바닥 형성 61선 도전하면서 거래량 동반한 흐름. 지금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군을 겨냥하셔야겠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박스권 횡보를 하더라도 제약바이오가 꾸준히 순환매가 나와주면서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형주, 중형주, 그 다음에 이 소형주까지 해서 이 중소형 제약주가 움직임을 보여줘야 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신제약 후속주로서 가볍게 움직여줄 수 있는, 그 다음에 3중 바닥을 형성을 함으로써 어제 장에는 녹십자세, 오늘 장에는 신신제약 이런 식으로 이제 3중 바닥 형성하면서 올라와 줄 수 있는 그 후속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후속주까지 보시면서 3중 바닥 형성하고 난 이후에 급등 시세를 주는 이 종목들 꼭 눈여겨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신신제약의 후속주로 아무래도 급등 가능할 것 같은 상승세가 눈에 띄는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심사인단 전문가께서 4종목 AS 도와드린다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지금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리가 좋지만 이 자리가 좋고 수익을 줄 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셀로메드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하방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이 거래량 이 하방으로 이 매물대를 좀 쌓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 61선을 제대로 이제 돌파해주는 모습이 안 나와줬습니다. 61선을 돌파하면은 이제 14,000원대까지 열려 있는데요. 13,000원대에서 꼭 비중을 많이 줄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방에 매물대를 형성을 하고 있지만 이 구간대에 충분히 매물대를 소화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61선 돌파하면서 제대로 된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이 구간에서 매물대 소화하고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세게 나와주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목표가까지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테라젠 이텍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물대 소화를 꾸준히 해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앞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3중 바닥을 형성해준 종목이라면 그 다음에 61선을 도전할 때 거래량이 동반된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상방이 매물대에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세 탄력이 나와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테라젠 이텍스도 추가적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을 조금 더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캐스트입니다. 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까? 3중 바닥을 형성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1차 파동 나왔지만 아직 2차 파동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파동 나와줄 때 거래량 동반 된다면 충분히 급등 시세 장대 항봉 뽑아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들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위원 전문가께서 4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셀로메드인 것 같아요. 8월 1일에 언급해 주셨고 목표가가 12,000원인데 목표가 도달을 했고요. 최고가 수익률이 12.61%나 기록을 했고 그래서 14,000원까지 계속해서 내다보고 그때 비중 줄이라고 추가적으로 전략 내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타장인 전문가의 히든 종목 AS 도와드릴게요. 두 종목인데요. 남북 경협주네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남북경협주만 얘기하기도 조금 아깝기는 한데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이 남북경협주들 공략을 했을 때 수익 볼 수 있는 타이밍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이 남북경협주들은 순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SOC 관련주들이 즉각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준다거나 추후에 이제 송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듯이 이제 순서를 좀 이제 유추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목들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모멘텀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을 봐드릴 건데 현재 상황에서 이 동양철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두 종목 그 AS를 해드릴 건데 역시나 두 종목 전부 다 이제 추가적인 수익을 노리셔도 되고 동양철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들어갔습니다. 야구께도 제가 방송을 이건 금요일에 이제 하루에 3종목, 4종목도 제시를 해드리면 좋겠지만 하루에 한 종목씩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동양철관을 우선적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월요일날 이제 편입이 가능하셨다면 금요일날 제가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매수를 한 이후에 약 이제 15%, 17%가 넘는 수익이 기록이 됐을 겁니다. 1차적으로 이제 매도를 어느 정도 해주시고 전 충분히 이제 추가 수익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높게 잡으신다면 충분히 3,500원 부근까지도 목표가 상향 조정하셔가지고 추가 수익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종목 AS 해드릴 종목이 현대로템인데 현대로템도 보시면 차트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남북경협주들이 지금 120선 부근에서 과매도 시그널이 연속적으로 나와주고 딛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상승 그리고 횡보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는 흐름인데 현대로템은 오히려 좀 안타깝게도 그 추후에 제가 제시를 해드렸었죠. 그 8월 14일 날 제시를 해드리는 바람에 상당히 어느 정도 떠 있는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이미 목표가는 도달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추가 수익을 노려도 좋겠고 현재 동양철과는 15%가 넘는 수익이 가능한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7%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루라도 먼저 들어가야 남북경협주도 더 많이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남북경협주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오늘 하루 늦게 매수할수록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익은 그만큼 적은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 지금 매수를 했을 때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제시하는 남북경협주 타점 정확하게 공략하셔가지고 추후에 누적 수익률 높게 쌓아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단타장인 전문가님을 남북 경협주의 장인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의 힌트가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네, 이 종목이다라고 감이 오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이벤트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 주세요.
8월 31일까지 계속되고 있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가 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되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가 됩니다.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죠. 전문가 VIP 체험권,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1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유럽 여행, 왕복 비행기 티켓 3분께 전해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단타장인 전문가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네, 북미 2차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2차 정상회담 시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사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남북 경협주는 1차적으로 기대감이 소멸됐을 때 매도를 해줘야 한다. 이 우리가 보통 대선 관련주를 공략할 때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뭐 문재인 관련주다 뭐 이렇게 얘기는 많이 나왔었지만 막상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해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지 않고 오히려 하락을 보여줍니다. 기대감이 소멸돼서인데 과거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이 악수를 하면서 이제 전파를 타면서 그때 이후로 남북경협주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이때는 팔아야 하는 시점이다. 매도의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무너져줬고 지금은 다시금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취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북미 2차 정상회담 시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저번에는 어떻게 보면 이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질 않았는데 이번에 좀 더 심도 깊은 대화를 할 심도 깊은 대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비핵화에 관련된 이슈도 어느 정도 나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추후에 여기에서 계속해서 남북회담이라든지 북미회담, 더 나아가서는 3자 회담까지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3자 회담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산가족 상봉 분명히 한번 나올 거라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산가족 상봉 했습니다. 이번에도 3자 회담을 바라보면서 북미 2차 정상회담뿐만이 아니라 더 멀리까지 남북경협주들 수익 볼 수 있는 단기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남북경협주 준비하셔서 수익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사인원 전문가님, 그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거라고 하시는데 국제 정세가 안정될수록 어떤 테마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악재가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이슈와 이 미중 무역 전쟁의 이슈를 따로 놓고 테마도 따로 놓고 봐야 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멀리 내다보라고 좀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것도 좀 두 가지로 좀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타장인 전문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번에 저랑 같이 나왔을 때 MLCC 관련된 종목들 분명히 좀 시간 걸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종목들과 유사한 패턴으로 흘러갈 것인지 아니면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일장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지 힌트 조금만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힌트라고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지금까지 또 이제 과거에 제가 MLCC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들고 왔었는데 이 8월 달에는 투심이 상당히 약화된다고 항상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중기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드렸고 오늘 준비해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철도 관련 종목도 제시를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스관 관련 종목도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SOC 관련주가 먼저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업종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주와 그리고 가스관 관련주 이외에 과연 SOC 관련 업종 중에서 한번 찾아보신다면 충분히 유출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점점 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 힌트가 궁금하네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전세 역전 매매 패턴? 저는 처음 보는 건데요.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이제 언급을 드렸던 패턴인데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이제 터져주면서
신고 거래량뿐만이 아니라 과매도 시그널이 나왔던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큰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상당히 유리한데 실제로 이 타이밍이 동시에 맞아떨어지면 훨씬 더 확률이 높은 것이고 지금 제가 동양철강 같은 종목을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역시나 이제 120선 부근에서 과매도 시그널이 포착이 되었고 여기를 딛고 올라가 줬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 대비 낙폭이 많이 떨어졌던 이 남북개념주 동양철강 역시도 120선 장기 이동 평균선에서 과매도 시그널이 나와줬고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낙폭이 많이 떨어졌는가. 제가 최소한 30에서 50% 이상 고점 대비 낙폭이 떨어져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 구간에서 과매도 시그널이 나와줘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동양철강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 이후에 횡보 이후에 신고 거래량이 터져줬는데 역시 최근에 신고 거래량이 터져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철강 역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현재 현대로템뿐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종목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인피니트 헬스케어 역시도 제가 이거를 강조를 드렸었는데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상당히 떨어졌던 종목 바닥 구간에서 과매도 시그널을 보여준 이후에 신고 거래량 터트리니까 이 종목 역시도 주가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유사한 패턴,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현재 주가 대비해가지고 과매도 시그널이 나와줬다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종목이 가볍다는 걸 뜻합니다. 가볍게 정말 크게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가벼워진 종목, 빠르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필기를 하면서 들었는데요. 전세 역전 매매 패턴, 고점 대비 낙폭이 30에서 50%로 큰 종목, 그리고 과매도 시그널이 나타난 종목이라고 하셨네요. 자, 심사위원 전문가님, 차트를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요? 일단 두 종목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일단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룡건설입니다. 얘도 퍼가 4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10 이하에 이 부합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33,000원대에서 지금 21,000원대까지 빠졌는데 50%의 과대 낙폭은 아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을 확인을 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3중 바닥 형성해주면서 매물대에서 고전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좀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KCC 건설입니다. 이 KCC 건설 같은 경우도 뭐 시총도 작고 이 퍼도 이 9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퍼 10 이하에 이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지금 14,000원짜리가 8,000원대까지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의 종목과 마찬가지로 바닥을 여러 번 형성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61선 지지받아주고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위로 어느 정도 시세 탄력이 나와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시총이 작고 이 퍼라든지 앞으로 이 SOC 관련된 종목으로서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 두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유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힌트까지 확인하면 어떤 종목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일단은 PER이라는 용어가 나왔고요. 아마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잖아요. 그게 네. 10배 이하의 저평가주다. 그러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이제 뭐 10배 이하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남북경협주를 놓고 뭐 저평가를 논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기왕이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좋겠죠. 그래서 추후에 남북경협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증시가 아까 전에 뭐 신사임당 전무관이 말씀하셨듯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지금 큰 화두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저평가주들 그리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주 관련된 종목으로서 반등을 주면서 역시나 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면 기왕이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도주 그리고 가스관 관련주 이외에 SOC 관련주 건설 종목까지 그 신사임당 전문가님이 거의 뭐 맞추셨는데 건설 종목까지 그 시사를 지금 한 상태에서 시멘트로 좀 이제 틀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도 했는데 건설 정확히 맞춰주셨고 현재 상황에서 건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한번 유출을 해보시면 PER 10배 이하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시해드린 종목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건설 관련된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셔가지고 오늘 제가 제시한 종목 한번 맞추셔가지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사인원 전문가님, 마지막에 우리 단타장인 전문가께서 힌트를 많이 주셨어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또 생각나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사실 올해 이 건설주들이 실적이 좀 좋았던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구간에서 지금 시장 이 퍼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많이 빠져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증시와 대비를 해봤을 때, 비교를 해봤을 때도 우리나라 증시에 있는 종목들이 퍼가 10이 안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서희건설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저평가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줄 수 있는 종목이고 주가를 회귀할 수 있는 이 시장과 어느 정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서희건설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했었고요. 이때 편입을 해가지고 15% 이상의 20% 이상의 수익을 줬던 종목이 서희건설인데요. 이런 거와 유사한 흐름으로서 본다면 저는 아무리 봐도 계룡건설이나 KCC 건설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종목들 중에서 과대 낙폭으로서 조금 더 이 낙폭이 조금 더 이 과하게 빠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KCC 건설이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KCC 건설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멘트주를 좋아하지만 이왕 SOC 관련된 종목들을 매매를 할 거라면 일단 강하게 움직여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멘트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유치한다면은 건설주가 조금 더 부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타장인 전문가의 히든 종목 힌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문자 계속 보내주세요. 네, 오늘의 히든 종목 한 종목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심사인단 전문가의 히든 종목인데요.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심사인단 전문가의 히든 종목 힌트 첫 번째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제약주가 나왔네요. 네, 일단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남북경협주 잘 가고 뭐 삼성테마주 잘 간들 이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포지션을 잡았을 때는 제약주를 제외를 하고 이 증시의 상방을 본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제약주에 관련돼서 안 좋은 악재 관련된 이 악재가 나와줬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제약주는 끝났다. 올해 안에 움직일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경솔한 발언들을 많이 한 거를 봤습니다. 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를 기만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뭐 명절 전후로 어느 정도 이 시장 리스크가 해소가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장의 하락폭이 지금 멈춰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증시가 빠질 때나 올라갈 때나
이 제약주를 빼고 코스닥 시장을 논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시 제약주가 코스닥 시장을 견인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잠깐 지수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약지수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 바닥 2번 확인을 해주고 21선 돌파해주면서 오늘 이 봉을 세워주는 그런 코스닥 지수의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다음에 제약지수 차트 어떻습니까? 너무 유사해가지고 제가 차트가 헷갈릴 뻔했습니다. 21선을 돌파를 못해주는 흐름, 코스닥 지수와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하방으로 본다는 것은 글로벌 증시를 함께 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국채라든지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전혀 알지 못하고 매매를 하는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제약지수와 코스닥 이거는 같이 봐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에서 21선 돌파한다면은 상방으로 61선까지 도달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와줄 것입니다. 이 제약주와 함께 코스닥 지수도 어떻습니까? 61선을 도전을 하는 흐름이 나와줄 것이고요. 790에서 800포인트가 어느 정도 변곡점이 나와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61선까지 다시 한번 도달해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대형주, 중형주, 그 다음에 소형주들 움직일 차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견인해줄 수 있는 오늘장을 이어서 내일장에도 올라가줄 수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꼭 집중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약주와 코스닥 흐름이 비슷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까 이 종목 또한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겠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힌트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 신신제약 앞서 특징주로 짚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차트를 보면서 흐름을 잡으면 되겠군요. 네, 일단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 이 종목들 자체적으로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종목이 물린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시장의 이해도와 이 종목에 대한 이런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준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앞전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제약지수, 코스닥지수 같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장에 이 특징주로 뽑았던 녹십자셀 역시도 3중 바닥 형성해주고 이 거래일 동안 50%대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장에 3중 바닥 형성해주면서 이 종목 거래량 동반하니까 급등시세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은 5달 동안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다가 거래량 동반되면서 61선 터치할 때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신신제약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을 확인을 해주면서 거래량을 죽였다가 61선을 어느 정도 안착해주면서 거래량이 들어와줬다. 반년 이상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다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어떤 종목을 공략을 했겠습니까? 앞전에 면역 항암제,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 치매 관련된 종목들 결국에는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급등세를 줄 수 있는 테마를 미리 선취매를 하고 이 안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상승폭을 키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차트는 신신제약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장의 급등에도 이상하지 않은 요즘 시장에서 급등하는 그런 패턴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타장인 전문가님, 녹십자셀 그리고 신신제약 그 이후에 후속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생각나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제가 원래 생각해놨던 종목 첫 번째 힌트 듣고 이제 생각해놨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에서 신신제약하고 유사한 패턴이라고 하셔가지고 민망하게 그게 유사한 패턴이 아닌 바람에 네. 이미 그걸 좀 벗어난 이게 너무 제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저는 조금 이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 준 다음에 행보하는 차트들을 좋아해서 저는 이제 코아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프로스테믹스 이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주는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신신제약과 또 유사한 패턴 급등전이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종목이 아닌 것 같아요. 프로스테믹스하고 지금 코아스템이. 일단 첫 번째 생각했던 이 종목인데 제가 신신제약과 유사한 패턴이라면 아직까지 급등을 안 한 종목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뉴프라이드라든지 현재 과매도 시그널이 바로 오늘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뭐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박스권 돌파해주면서 4,500원 여기 매물대 돌파해주면 상당히 큰 파동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뭐 5,500원에서 6,000원 보면서 가면 뉴프라이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겠고, 또 이제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에 3중 바닥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선침해 관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노메딕스가 현재 자리에서 과매도 시그널 이후에 한번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한 나노메딕스와 뉴프라이드 정도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직 마지막 힌트가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확인해 보시죠. 아까 그 심사인원 전문가께서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은 거 아니냐라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관심이 갑니다. 독보적인 건강치료제인 건가요? 일단 요즘에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현대인들의 식습관을 봤을 때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시고 고기를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밤 늦게까지 이 밤낮이 바뀌셔가지고 이 어느 정도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현대인들의 이 적합한 이런 이제 치료제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 현대인들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장에 이런 이 질병에 이 현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에 관련된 독보적인 종목이다. 그래서 3중 바닥 형성해주는 종목이고 이 현대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타장인 전문가와 심사인원 전문가의 히든 종목 힌트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추리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명문제약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광동제약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테라젠 이텍스, 고려제약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단타장인 전문가께서는 KCC 건설이 압도적으로 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희건설도 보이고 있고요. KCC 건설이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자, 두 분 모두 다 이 게시판 안에 정답이 있나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KCC 건설이 상당히 많고 좀 안타까운 게 아까 전에 태영건설도 초반에 좀 보였었거든요. 태영건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수익률 배틀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인데 그때를 기억하고 계신 분이 올려주신 것 같아요. 태영건설도 뭐 정말 좋은 종목이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 아니고요.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 지금 문자 중에서 정답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심사인원 전문가의 히든 종목 힌트 다시 정리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바로 공개가 되죠. 바로 단타장인 전문가의 히든 종목인데요. 공개해 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예상해 주셨던 KCC 건설이었네요. 자, 전략도 궁금해지는데요. 설명 부탁드려요. 네. 뭐 이 기업에 대한 설명 아까 전에도 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제가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서 공략해 드리겠습니다. KCC 건설 이 SOC 관련주로서 뭐 이제 철도와 그리고 가스관 관련 종목과 함께 올라가 줄 수 있는 강력한 종목이고, 건설 종목들 뭐 남아토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KCC 건설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은 굉장히 이제 차트가 이 올라가는 차트를 그려줬다는 거. 바닥권에서 지금 과매도 시그널을 보여주고 신고 거래량이 터져줬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남북경협주들에 비해서 첫 번째 상승 파동을 보여줬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상방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하면서 지금 뭐 14,000원 뿐만 아니라 전고점까지 쭉 열려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여유롭게 잡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11,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제가 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KCC 건설 한번 수익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타장인 전문가의 히든 종목 KCC 건설이었는데요. 목표가 11,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내일장 대응 잘 하셔가지고요. 그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심사인단 전문가의 히든 종목이 참 궁금해지는데요. 이 종목 힌트 좀 더 주세요. 내일장에만 대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수가 지금 어느 정도 하락폭이 이제 거의 뭐 잦아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대 낙폭주들도 크게 밀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삼중 바닥을 형성한다는 것은 그 가격대를 깨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포착된다면은 급등 시그널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구간에서 뭐 항상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을 때 다음 날에 바로 상승을 하면은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일장에 급등을 한다기보다는 내일장에 어느 정도 매수 기회를 충분히 주면서 매집 이후에 급등하는, 그래서 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현대인의 고질적인 질병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술 좋아하시고 이런 뭐 다이어트나 이런 부분들에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오늘 장에 참여를 하셔서 이 관련된 뭐 약품들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매수 기회 주고 매도 기회를 줘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종목 매집하셔서 좋은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사인단 전문가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조금만 아래로 내려주시면 노란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보기 배너 있습니다.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공개가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한번 챙겨보시죠. 먼저 단타장인 전문가님, 내일도 상승세가 유지가 될까요? 당분간은 좀 유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반등하고 있는 증시 더 나아가서 투심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세 역전 매매 패턴을 활용해서 저평가주들을 이용한 단기 매매 공략을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사인단 전문가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동전주가 신사임당이 될 때까지 적극적인 매매를 해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이냐? 많이 빠진 종목들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바닥주들 많이 공략하셔서 많이 수익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지수가 양봉이 뜰 때보다는 지수가 음봉 뜰 때마다 매집한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바닥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이 양봉이냐 음봉이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이슈와 자체적인 매집 물량이 어느 정도 게이지가 찾느냐에 따라서 이 상승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삼중 바닥 패턴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안정적인 움직임이고 바닥을 확인을 했다는 것은 이 결국에는 이 뭐 유리창이고 뭐고 여러 번 두들겼을 때 결국에는 이 뚫리면은 굉장히 세게 뚫리고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에 이 뚫리면은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 깨지고 나서 이 급등실에 줄 수 있는 이 종목을 매수 기회, 매도 기회 충분히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100%대 상승률을 보여준다면 반절만 가더라도 50%대의 시세 탄력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매수 기회 주는 이 대시세 매집주, 현대인의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이 종목을 눈여겨보셔서 8월 달 수익 마감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심사인단 전문가님 늘 평소에 손에 책을 놓지 않으시는데 오늘도 문학적으로 내일장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자,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조금만 내려주시면 노란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보기 배너 있습니다.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공개가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신사인당 전문가님 그리고 단타장인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